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네. 문재인 정권이 네. 탈북자들을 홀대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상당히 울분이 차 있다. 네. 고난이 맺혔다. 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북자들이 홀대당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고위 탈북자들이 많이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넘어오게 된 계기 중에 네. 참 좀 슬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슬픈 계기로 넘어온 게 많은데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 아내의 병이라든지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왜 탈북자를 문재인 정권이 왜 홀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매년 미국 국무부가 네.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미국이 발간한 보고서, 네. 미국 정부가 네.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들을 홀대하고 있다. 네, 그렇게 나와 압박하고 있죠. 있다. 이런 예, 내용이 있습니까? 있죠. 명기가 있죠. 돼 있습니까? 명기가 돼 있죠. 그렇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왜 탈북자들을 홀대하는지는 저보다 우리 박 기자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은 물론 탈북자인데 네. 아니 뭐 북한 선언 강제 북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최명성 변호사는 살인죄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내보내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많이 오면 올수록 김정은이를 부정하는 게 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홀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례를 하나 보면은 네. 이제 어떤 그 질병 치료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북한에선 의료 시설이 너무 낙후가 돼 있으니까 네. 그 온 사람이 있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의 사연은 이제 어떤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연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네. 뭐 A, C, B, C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혹시 소설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직책으로 제가 기사를 한번 썼더니 항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고위 탈북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건 좀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북한을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다. 그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죽고. 그렇죠. 가족들 다 죽고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런 겁니다.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제 너네 만약에 내려갔으면 반역자. 그렇죠. 조용히 그냥 살고 있어라. 네, 만약에 살고 있어라. 이라도 한 번 잘못 놀리면은 네. 너를 포함해서 다 죽는다. 죽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김정은이를 굉장히 치켜 세우고 있죠. 네. 뭐 어찌됐든 박 기자가 물어본 거에 질문을 좀 근데 대답하자면 그러면 이 탈북자 여기에 등장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그래도 꽤 지위가 있고 예.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꽤 그런데도 지위가 있다.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이제 어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 그렇죠. 그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명은 와이프가 그러니까 부인이 유방암이었답니다. 유방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북한은 과거에 유방암을 100% 완치시킬 수 있는 주사약을 개발했다. 이렇게 선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3월 5일 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의학과학원 방사선 의학연구소 길어요. 개발한 이 주사약은 1기, 2기 유방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4년에 걸쳐 임상실험을 한 결과 100% 완치율을 기록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100% 완치율을 기록을 했으면 이 부인이 잘 나가는 사람의 부인이 유방암인데 왜 눈물을 머금고 한국으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이런 데인데 북한이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부의 고향이 경북이라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우선 아내의 암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암 때문에 탈북을 했는데 아마 탈북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암 치료를 받는 데에는 뭐 물질적으로 지원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근데 우리 의학이 북한 이런 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진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김정은 엄마 고용이도 이제 그걸로 죽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도 같은 병으로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이렇게 치료를 못 받는데 제대로 아마 프랑스 이런 데 갈 겁니다. 그렇죠. 아니 여기 보니까 고용이도 프랑스에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여기 보면 100% 완치시킬 수 있는 주사를 개발했는데 김정은이 그래도 후처지만 마누라 아닙니까?
처도 아니고 네, 뭐군요. 첩. 그렇죠. 첩. 예. 그래도 첩인데 셋째 부인이죠. 그 암으로 죽는 걸 지켜본 겁니다. 주사는 개발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탈북자의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아주 잘 나가서 그런지 예. 부인은 탈북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도 우린 편한데 예. 굳이 왜 그럼 왜 탈북했어요? 탈북하냐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아들이 구루병 뭐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그쵸. 결핍 질환인데 이거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결핍 질환인데 다리 같은 게 이게 휘는 네. 건데 제가 보니까 다리가 빈다고. 네 이렇게 뭐 오다리라고 하나요? 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다리가 되게 굉장히 휘는 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인데 아들이 구루병이었다는 거는 네. 비타민 섭취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보다 선천적으로 구루병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고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못 고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라도 좀 걷게 해주자. 뭐 이래갖고 뭐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구루병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가능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게 있네요. 네. 구루병의 원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 그게 결핍이라서 생기는 네.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죠. 얼마 뭐 못 먹고 살았으면. 저체중 조산도 있네요. 저체중 조산. 네. 뭐 어찌됐든 네. 뭐 근데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비타민 D 결핍. 박 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다리가 O자로 휘거나 치아에 손상이 생기고 뭐 성장이 늦어지고 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 겁니다.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네. 왔는데 와서 좀 편하게 살겠다 해서 아마 네. 혜택을 받았겠죠. 박근혜 정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때 중간쯤에 왔단 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일 때 한국에 산 지가 길어봐야 2년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4년밖에 못 했잖아요. 네. 탄핵당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살다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은 입에 탈북자라는 말이 거의 금기시 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청와대나 이런 쪽에 탈북자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그 뭐 입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관심이 그러니까요. 있어야 얘기도 하고 무슨 지원 대책도 마련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요 얘기는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박 기자 항상 얘기하는 문재인 남측 대통령은 김정은을 칭찬하기에 앞서 이런 사람들을 한번 돌봐봐야 됩니다. 뒤돌아봐야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남쪽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소위 대선 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전남 영광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정은을 향해서 네, 마침내 민생을 중요시하는 지도자께서 출연하신 것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니 그래도 명색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네, 주민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쿠바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런 거 없이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 정체성이나 이런 게 변화가 없이 전향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살기 위해서 그렇죠. 병을 치료하고자 탈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홀대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홀대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을 제가 만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취재했냐면 사실 정보당국의 문건 같은 거를 입수해서 제가 취재를 한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보면 탈북자 지원단체에 가는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네. 탈북자라는 용어가 금기시되고 하는 거 봤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곧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낙연 총리 얘기를 했지만 민생을 돌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네. 근데 북한은 장마당 아시죠? 네. 장마당에서 아직 약을 산다고 합니다. 약을.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예. 자격구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 장마당에서 약 써서 너네들이 알아서 치료해라. 그렇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네. 우리 독재 정권과는 너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건 뭐 슬픈다기보다 이제 북한은 해외에 내보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금수저들을 내보내겠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내보냄에도 혹시 도망칠까봐 자식 중에 한 명을 꼭 북한에 내비둔다고 합니다. 인질로 잡아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돈을 뭐 이만큼 보내라 그랬는데 뭐 계속 이만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보내고 그러면 뭐 자식을 죽이네 살리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네. 지금 정확한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옛날 고대 시절부터 네. 조선시대까지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하고 네. 좀 이제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네. 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얼마나 이 비근대적인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회입니까 여기가. 네. 고대 시절 뭐 통일 신라 이럴 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 때 자기 자식이나 이런 데 잡아두고 네. 금성 신라 서라벌로 보내고 지방관을 구임하는 겁니다. 반란 일으킬까봐.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북한에 남겨졌는데 탈북한 고위 탈북자 가족도 있더라고요. 네. 아들을 죽인 겁니다. 글쎄 좀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가 살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인질로 잡아두고 네. 너 거기서 그래서 무슨 또 딴짓하면은 딴짓하면 얘가 진짜 죽을 수가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런 협박을 계속 하려고 네. 살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요번에는 현안과 맞지 않은 얘기를 그냥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북한 이러는데 제발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북한에서 김정은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네. 북한이 우리 한반도 전체 8천만 민족의 네. 생존권을 위협하고 네. 그 다음에 맨날 핵미사일 도발을 해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까 네.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와중에 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김정은이 달라졌어요. 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줄까 네. 이것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앞에 무력하게 지금 놓여져 있고 네.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의료 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정말 조선시대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네. 탈북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뭐 북한 주민 민생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지적하고자 이런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감사하고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 정말 너무 소중해서 미흡하지만 하나하나 다 이제 답글도 달아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달고 있었는데 네. 댓글을 많이 안 올려주셔가지고 네. 대기만 하고 있다가 네. 끝났습니다. 근데 박 기자가 댓글 다는 거 보고 저도 달기 시작한 겁니다. 네. 답글을. 네, 이제 또 다음 이 시간에도 박 기자와 함께 좋은 내용, 새로운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